11월 22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정농단 비선 실세 최순실 씨를 등에 업고 이른바 문학의 황태자로 군림하며 이런저런 이권을 챙기려 한 차은택 씨에 대해 법원이 오늘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은택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도 인정했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차은택 씨는 포스코 계열 광고 대행사인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고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 씨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와 공모해 최 씨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를 KT에 압력을 넣어 KT 광고 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 씨는 자신의 측근을 KT 광고 담당 전무로 앉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1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차은택이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사적인 이익을 꾀했다면서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비난 등을 고려해 엄정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차은택 씨는 최후 진술에서 문화예술인으로서 이미 사회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것 같다. 앞으로는 그늘진 곳에서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차은택 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차은택 씨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경제수석,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KT에 압박을 가해 지인 채용 및 광고 대행사 수주 등을 강요했다. 이로 인해 기업 경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또 포레카 지분 강요 미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죄책이 대단히 중하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순실 씨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정호성 전 비서관과 삼성합병 직권남용 혐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어 오늘 차은택 씨 판결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박 전 대통령 담당 재판부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오는 27일부터 재개됩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트에 내린 5,300여 제빵사 직접 고용 명령에 반발해 파리바게트가 제기한 직접 고용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가 오늘 열렸습니다. 본안 소송의 전초전인 오늘 심리에서 노동부와 파리바게트는 치열한 논리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방어 입장에 놓인 파리바게트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방패로, 고용노동부는 국내 최고 노동법 전문가인 김선수 변호사를 창으로 각각 내세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트 제빵사 등 5,378명이 불법 파견 상태에 놓여 있다며 파리바게트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파리바게트는 이에 불복해 직접 고용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냈습니다. 핵심 쟁점은 파리바게트 제빵사들의 불법 파견 여부입니다. 일단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은 파견근로자의 경우 업무 지시를 파견을 받은 업체, 이 경우엔 파리바게트 본사가 업무 지시를 내리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트 본사가 제빵사들에게 직접 업무 지침 등 지시를 하는 만큼 이는 불법 파견에 해당하므로 파리바게트가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파리바게트는 제빵사들에 대한 업무 지시는 직접 업무 지시가 아니라 가맹사업법에 따른 품질 관련 차원의 교육에 해당한다며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양측의 주장과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일부 제빵사들은 직접 고용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는 등 제빵사들의 의견도 엇갈려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본사 소속이 돼서 직접 관리를 받게 되면 업무량이나 강도가 더 커지고 아예 고용이 해지돼 경력 단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게 직접 고용 반대 이유입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심리 결과는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고용 문제와 얽혀있는 파리바게트 소송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슈플러스 석대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석 기자, 오늘 인사청문회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나요?
먼저 이진성 후보자 개인 비리나 뭐 지난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처럼 뭐 네. 정치적 편향 논란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냥 헌재소장이 임하는 자세나 뭐 그 재판 관련 소신, 철학 이런 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뭐 재판 관련 소신이나 철학 관련한 질문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뭐 어떤 것들이 나왔나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그 군 사이버사의 네. 댓글 여론 댓글 조작과 관련한 것부터 이제 먼저 전해드리면은 그 이 후보자는 당연히 헌법 위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네. 했는데요. 이 후보자는 1960년대 초, 그다음에 1980년대 초에 있었던 군사 정권으로 여러 패단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미 헌법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규정돼 있지만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군 정치적 중립성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그 검찰 수사 의미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자의적으로 문화예술인을 분류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고 네. 당연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다른 말들은 또 어떤 게 나왔나요? 청와대 요즘에 이제 그 뜨거운 네. 감자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그 낙태죄 폐지에 관련해서도 네. 얘기를 했었고요. 예. 조두순 관련 그 성폭력 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에 대해서도 이제 견해를 밝혔습니다. 네. 먼저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그 본인도 이제 며느리들과 네. 손자 넷이나 있는데 태아 생명권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진 사람은 임신한 여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일정 기간 이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다음에 성폭력 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이 후보자는 인권 침해를 이유로 그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는 이제 범행을 했다고 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취지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네.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당연히 신상 정보 공개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이른바 국가관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고 하던데 어떤 건가요? 그 북한을 주적으로 봐야 하느냐 이렇게 뭐 송희경 그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이 후보자가 이제 거기서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렇게 네. 보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면이라는 거는 무슨 말인가요? 이 송희경 의원이 이제 최근 KBS에서 네. 적을 면밀히 알아야 한다면서 김정은을 미화하는 김정은의 두 얼굴이라는 네. 방송을 했는데 네.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네. 이 후보자는 이제 적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뭐 손자병법에도 나와 있는 말이다. 네. 방송은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북한은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 그렇게 물어보면 북한을 주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네. 뭐 우문의 현답처럼 보이는데 네. 이진성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 보니까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뭐 독소 조항이 있다, 오남용된 경우가 많다, 뭐 그런 의견을 밝히던데 헌법 수호의 보루 헌재 소장으로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가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아기 때 헤어져 얼굴도 기억 못하는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4억 원 넘는 빚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갚아야 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은 상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 사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네, 고등학교 1학년인 A군을 4살 때부터 데려와 키운 B씨가 네.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구상금 4억여 원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실시하겠다는 집행문을 받았는데요. 네. 그 집행문 내용은 A군의 친부가 전국 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에 진 빚 4억여 원을 A군이 대신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택시기사였던 A군의 아버지는 2004년경에 교통사고를 내고 2015년경에 사망을 했는데요. 네. 사고 당시 A군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피해 보상을 한 전국 택시 운송 사업조합 연합회가 아들인 A군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네. 근데 어떤 경위로 이 아들에게 그런 뭐 집행문이 전달이 된 건가요? 2001년에 태어난 A군은 2004년까지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요. 네. 이 A군이 태어나자마자 친모는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A군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내고 수감 생활을 시작하게 되자 그때부터 B씨가 데려와서 키웠는데 자연스럽게 친부와는 연락이 끊겨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 뒤늦게 집행문을 전달받은 것입니다. 네. 근데 보통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뭐 상속을 포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연락이 끊긴 A군의 어머니가 친권자로 되어 있고 B씨는 위탁모 신분으로 후견인 지정이 안 된 상태여서 미성년자인 A군을 대신해서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럼 뭐 이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지난 8월 A군 친모에 대한 친권 상실 선고 심판을 의정부 지방법원에 제기를 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친모에 대한 친권 상실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B 씨는 이제 법원으로부터 A군에 대한 후견인 지정을 받은 뒤 상속 한정 승인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 되게 복잡한데 상속 한정 승인 이건 또 뭔가요? 한정 승인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 자신이 받게 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네. 뭐 이 학생과 비슷한 그러니까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뭐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위 두 신고 모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겠다는 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제 특별 한정 승인만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승인이나 뭐 포기 한정 승인의 각 경우를 따져보아서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뭐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팍팍한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부모 빚까지 갚으라고 하면 정말 난감하고 막막할 텐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내일 좀 더 자세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의 판결. 정말 당해보지 않고는 그 억울함을 짐작할 길도 없는 성추행 무고 얘기입니다. 사건은 지난 3월 부산에 있는 동아대 미술학과 학생이 학내에 붙인 대자보가 발단이 됐습니다. 이 학생은 대자보에서 2016년 3월 30일에서 4월 2일까지 진행된 미술학과 야외 스케치에 참가한 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이 학생은 학교 행사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성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며 특정 학생의 등에 손을 놓고 브라자 끈을 만지고 손등에 뽀뽀를 하고 엉덩이를 만지는 행동을 했다. 저는 목격자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목격했다는 성추행 행위를 묘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은 저는 동아대학교 학생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자랑스럽지 않다. 수치스럽다. 학교에 다니기 싫다고 강한 혐오감을 드러냈습니다. 나아가 이 학생은 저는 증거 사진을 들고 있다며 공식적인 사과가 없을 경우 교수님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성추행을 했다는 교수를 압박했습니다. 이 학생이 대자보에서 적은 2016년 3월 31일에서 4월 2일까지 진행된 미술학과 야외 스케치라는 문구. 시간과 장소가 특정돼 있습니다. 당연히 해당 수업을 진행했을 교수도 특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한 여학생 브라자 끈 만진 성추행 교수로 지목된 이 교수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지는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결국 이 교수는 지난해 6월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대자보를 붙인 학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수의 제자로 밝혀졌고 실제 성추행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전은 정작 성추행을 한 교수가 애초 성추행 교수로 지목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수가 아니라 전혀 다른 교수였다는 겁니다. 학교 당국에 미술학과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는 투서가 날아들자 실제 성추행을 한 교수가 이 학생으로 하여금 아무 죄 없는 다른 교수를 성추행 교수로 모는 엉뚱하고 비열한 대자보를 붙이도록 했다는 것이 사건의 실체입니다. 대자보를 안 쓰면 대학원에 못 온다고 이 학생을 어르고 달랬다는 것이 경찰 수사 결과입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거짓 대자보를 올린 학생에 대해 법원은 오늘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학내에 부착한 대자보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목격자와 증거 사진까지 있는 것처럼 표현, 진실로 인식되도록 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교수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에 이르고 말았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네, 세상에 해서는 안 되는 일, 금도가 있는 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파렴치한 성추행 교수로 몰려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얼마나 억울하고 좌절했을지 촉망받는 젊은 미술가의 억울한 죽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는 오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및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권 고위 인사가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 전 수석은 지난 2015년 7월 자신이 회장과 명예회장을 지낸 한국 e스포츠협회에 롯데홈쇼핑이 3억 3천만 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법관 인사 핵심 문제로 지적돼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사법연수원 25기 이하의 법관들에 대해 2018년 정기 인사부터 고법 부장판사 보임 심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관의 꽃으로 불리는 고법 부장판사는 전용 차량 지급, 근무 평정 및 명예퇴직 대상 제외 등 차관급 대우를 받는데 승진의 좁은 문 때문에 그간 소장 판사들을 중심으로 개선 요구가 높았습니다.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의 삼남 김동선 씨의 변호사 폭행 갑질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대한 수사 지휘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변호사들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술집 종업원 조사와 CCTV 분석에 나서는 한편 피해자들 접촉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텀블러 폭탄으로 지도교수를 다치게 한 연세대 대학원생 김모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오늘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했고 이전에도 정수기에 메탄올을 넣어 피해자를 해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네, 11월 22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